내 이름은 야마자키 사나에 32살의 평범한 주부이다. 오늘은 이런 평범한 내가 우연히 겪게 된 황당하게 그지없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동갑인 남편 이치로와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됐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에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귀여운 아들도 하나 있고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고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옆집으로 새로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부와 아들, 세 식구인 가족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시노자키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이 시노자키였고 부인의 이름은 마리코, 남편은 마코토 씨라고 했다. 마리코 씨도 마코토 씨도 두 사람 모두 인상도 좋고 사람도 좋아 보여서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남편도 옆집 마토코 씨와 얘기가 잘 통하는 눈치였다. 거기다 우리 아들하고 옆집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서 아이들끼리도 금세 친구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로 같이 만나서 노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단순한 이웃에서 친구라고 해도 될 만큼 가까워졌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코 씨가 엉뚱한 질문을 해왔다. 있잖아, 내가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자기 들고 다니는 가방 완전 비싼 명품이지? 내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고가가 아니냐고 물었다. 솔직히 100만 원이나 하는 명품인 건 사실이다. 그런데 마리코가 알고 싶은 것은 평범한 보통 가정의 주부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방을 가지고 있냐는 게 포인트였다. 그냥 적당히 웃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마리코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도저히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갖게 된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 우리 시댁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집안이다. 시댁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언젠가는 남편이 모두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이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맨션도 있고 맨션을 통해 얻는 월세 수익만 해도 상당한 액수이다. 그것까지 수입에 넣으면 좀 더 고급 주택에서도 살 수 있지만 남편이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검소한 사람이라 현재 자기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수준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의였다. 따라서 월세 수입은 거의 대부분 아이를 위해 은행에 저금하고 있다. 이 가방은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특별히 사준 것이었다. 이런 집안 사정을 대략적으로 마리코 씨에게 얘기해줬다. 굳이 숨길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먼저 얘기할 일도 아니라 웬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훗날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내 이름은 야마자키 이치로, 32살의 평범한 공무원이다. 부모님은 상당한 재력가이지만 되도록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내인 사나이가 옆집 부인에게 얘기한 것 같았다. 옆집 여자가 너무 끈질기게 물어봐서 할 수 없이 얘기했다고 한다. 뭐 굳이 꼭 감춰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거야 없으려니 하고 그때는 좀 찜찜하기는 했어도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옆집 남편인 마코토 씨와 같이 술을 한잔 하러 갔을 때도 나의 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본인은 자기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참고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술자리의 편한 분위기 탓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에도 옆집 부인 마리코 씨가 나한테 직접 라인을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뭐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제가 급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요? 퇴근 후에는 시간이 있긴 한데. 그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둘이서만. 둘이서요? 저하고 마리코 씨하고? 네, 혹시 내키지 않으신가요? 내키지 않는다기보다는 왜 그러시는지. 실은 남편 문제로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마코토 씨 문제로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해서요. 라인으로 말하긴 뭐한데 아무래도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얘기라면 저보다는 사나이한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왕이면 사나이도 불러서 셋이서 같이 만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 사나이 씨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다시 연락드리죠. 그렇게 해서
나는 마리코 씨와 술집에서 보기로 했다. 술을 마시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인 마코토 씨는 예전부터 바람기가 있는 남자고 한 번 찍은 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인데 마리코 씨가 느끼기에 최근 들어 내 아내인 사나이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였다. 어쩌면 이미 작업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심하게 멘탈이 흔들린 나는 곧장 집으로 가서 사나이에게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마리코 씨가 진짜 남편이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이치로 씨처럼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을 옆에 두고 어쩜 그렇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지. 술이 많이 들어갔는지 마리코 씨가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데 남편은 마리코 씨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음날 나한테 얘기해 주었다. 세상에, 설마 옆집 남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옆집 남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만 따로 무슨 연락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마리코 씨가 오해를 심하게 한 거려니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튼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그냥 그 정도로 우리 부부는 심각하지도 무겁지도 않은 주의 환기 정도에서 얘기를 마쳤는데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리코 씨와 처음 보는 남자가 같이 서 있었다. 마리코 씨는 아침부터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고 남자는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저는 변호사 오카베라고 합니다. 잠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일단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무슨 일이시죠? 이해할 만한 설명이 듣고 싶네요. 설명은 아까 이미 한 것 같은데? 변호사가 했죠. 근데 고소를 한 건 마리코 씨잖아요. 난 마리코 씨 본인한테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남편이 나를 범하려고 했어. 이건 엄연한 성폭행이야. 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쪽 남편도 그때 꽤 취한 상태라서 순간 이성을 상실했던 거겠지. 변호사가 증거 사진도 보여줬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마리코 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그건 우리 집 앞에 설치한 CCTV에 찍힌 거야. 그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야. 그래요? 솔직히 나도 잘못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남편하고 요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내가 틈을 줬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어. 그런데도 이치로 씨가 억지로 나를...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싶은데 그동안 쌓아온 우정을 생각해서 대신 위자료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거절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만 알아둬. 어떤 게 본인들한테 더 나을지 상의하고 연락 줘. 위자료는 겨우 1,000만 원밖에 요구 안 했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도 아닐 거야. 잘 생각해. 남편은 마리코 씨와 왜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해주었지만 술에 취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카베라는 변호사가 남편이 마리코 씨를 부축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편이 마리코 씨를 범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 상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설마 진짜 마리코 씨를...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그럼 왜 그 집에 갔었단 얘기를 나한테 안 한 건데? 내가 추궁하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리코 씨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더니 이치로 씨, 오늘 제가 너무 외로워서요. 그러니까 오늘 밤만 같이... 그렇게 유혹을 해왔다고 한다. 남편은 거절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그 얘기를 차마 꺼내기가 껄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열을 받을 대로 받은 나는 남편 말도 다 믿을 수가 없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일단 친정으로 온 나는 친오빠인 히로시에게 남편 일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했다. 어쩌다 참, 근데 스토리가 너무 후지지 않냐? 후지다니? 일단 머리를 좀 식히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치로가 그 여자를 덮쳤다고 치자. 그랬으면 그 여자랑 단둘이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실토를 했겠어? 그리고 그럴 목적이었으면 상식적으로 호텔로 데려갔겠지. 어떤 바보가 자기 와이프가 바로 옆집에 있는데 그 여자 집으로 가겠냐? 너무 취해서 이성을 잃었을 수도 있잖아.
이치로가 그런 애냐고. 난 여태 걔가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긴 해. 내가 제일 의심스러운 건 그 변호사라는 인간이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와서는 민사고발을 하겠다는 건지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잖아. 너한테 한 것만 보면 그건 그냥 협박이야. 진짜 변호사인 건 맞아? 배지는 하고 있었어? 거기까진 신경을 안 썼는데 명함도 받았고 서류는 야무지게 작성해서. 그 명함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응.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래, 명함은 뭐 그럴싸하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 확실해. 정말? 이래봬도 나도 현역 변호사다. 의뢰인하고 같이 와서 그런 협박을 하고 간다는 건 상당히 의심스러워. 네가 받았다는 서류도 다 보내봐. 내가 잘 조사해 볼 테니까. 고마워. 오빠가 한 말을 냉정하게 다시 되새겨보니 역시 오빠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어쨌든 오빠는 이번 일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찐 변호사다. 제1선에서 맹활약 중인 현역 엘리트 변호사. 오빠는 오카베라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보여주자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말을 했다. 그제야 나는 하마터면 우리가 덫에 걸릴 뻔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일단 남편하고 화해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에게서 라인이 왔다. 여보, 아직도 화 많이 났어? 계속 얘기하지만 나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미안해.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었나 봐. 자기가 정말 취했었다고 해도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 오빠가 하나하나 지적해줘서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다행이다. 믿어줘서 고마워. 근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오빠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오카베라는 사람 가짜 변호사래. 뭐? 변호사 자격증이고 뭐고 완전 없는 싸이비래. 말도 안 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작정하고 우릴 속이려고 그런 것 같아. 위자료 1,000만 엔을 받는 게 목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대담한 사람들이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나도 한번 알아볼게. 다 알아보고 나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게. 기필코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말 거야. 나도 적당히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 사람들 잘못 걸린 거야. 하필 타깃을 당신으로 정하다니.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은 거지. 뭐 우리가 말을 다 안 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겠지. 하긴 그 사람들은 당신을 그냥 보통 공무원으로 아니까 제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온 거지. 며칠 후 나와 남편은 옆집 부부와 오카베 씨를 집으로 불렀다. 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물고 늘어질 생각 없어. 힘없고 연약한 태도의 마리코 씨. 설마 옆집에 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우린 친구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거야?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고 어필 중인 마코토 씨. 그리고 자칭 변호사인 오카베 씨는 제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만약 요구대로 위자료를 지불하신다면 그걸로 합의를 하고 끝낼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 흉내를 내며 말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 오빠가 나섰다. 저는 사나의 오빠이자 자격증 있는 진짜 변호사입니다. 대놓고 빈정대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며 등장하는 오빠를 보고 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야 그렇겠지. 오빠는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고삐를 조였다. 오카베 씨라고 하셨죠? 실례지만 변호사 등록번호를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 등록번호는 운전면허 번호와 마찬가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오빠 말로는 그걸 못 외우는 변호사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카베는 그런 걸 누가 외우고 다녀? 무엇보다 내가 그걸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지 않나?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면서 반론을 했지만 찐 변호사가 그 정도 반응에 물러설 리가 없었으니 그게 오카베란 이름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변호사 명단에 없어서요. 정말 변호사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 화면을 내보이는 오빠. 변호사는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변호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빠의 이 한마디에 세 사람은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어서 남편이 형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와서 이 세 사람을 연행해갔다. 죄목은 변호사를 사칭한 것 말고도 더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했던 비슷한 수법으로 벌써 여러 번 금품 갈취한 전과가 있는 사기 협박 그룹이었다. 아이까지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다니. 이제 더 숨기고 말 것도 없다. 남편의 진짜 직업은 경찰관이다. 평소에는 일부러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둘이 뭉실하게 자기소개를 했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했었던 것 같다. 옆집 부부의 수법에서 상습범의 냄새를 맡은 남편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하여 옆집 부부의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들과 연락을 해서 같이 오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이 길었지만 어쨌든 세 사람을 통쾌하게 체포할 수 있었다. 오카베라는 사람은 옆집 부부의 선배로 사기 그룹의 리더 격이었다. 세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남게 된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데려갔고,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